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메인 캐릭터는 피입하고 에스텔러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일단 유산이 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유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영어로 얘기하면 유산, 우리가 얘기한 유산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 남기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인헤리턴스가 맞고 expectation이라고 그러면 기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인헤리턴스와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비교를 하자면 업적 같은 경우는 헤리티지가 되고요. 남긴 뜻 같은 경우는 리게이시 정도가 될 겁니다. 재산은 뭐 인헤리턴스가 맞고요. 유산하면 생각하는 게 갑자기 생기는 횡재죠. 물론 뭐 익스펙티드 횡재가 되겠죠. 일종의 자본주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하죠. 누구는 은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뭐 흙수저라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 이후로 수천 년간, 청동기 시대면 대충 5천 년 정도로 잡는데요. 5천 년간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잉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구하면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유산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었고, 그런데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잉여가 좀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계급사회로 발전하고 또 계급은 아니더라도 잉여가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산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절연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이 화면에 보셔도 알겠지만 돈을 가지고 서로 싸우죠. 보통 때는 우애가 깊어도 상속 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순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재산이 있든 없든 있으면 소송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없으면 어, 그 상속 사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비용이 들긴 하는데 금액이 적다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것도 부담된다면 요즘은 그 녹화나 녹음 같은 게 쉬워졌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증인 한 명만 있으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위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서관을 할 계획인데 도서관 하면서 위원장 무료로 만들어주기 뭐 이런 운동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거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무료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죠. 노하우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재산의 뭐 99%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아멜다 이멜다인가요? 뭐 와이프 이름하고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의료를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안 중에 하나죠, 재단이. 그리고 워런 버핏은 자기가 만든 재단도 아니고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거는 더더욱 투명한 거죠. 자기 이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주커버그도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해요. 재단이 아니고 공익재단이 아니고 유한 책임회사. 이거는 영리회사죠. 이걸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주커버그는 원래 기부를 뉴욕시인가 어디서 하면서 어, 재단, 그러니까 교육재단 쪽에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안 쓰이고 그 컨설팅 회사로만 다 갔다고 해서 블레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존이라고 욕먹는 거는 성인급의 수준인데 주커버그는 아직 성인급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유한책임회사를 세워서 유한책임회사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재단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못 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그러니까 출연자가 되겠죠. 재단 같은 경우. 출연자가 재단 이사에서 5분의 1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4가 다른 사람이죠. 뭐 공익 인 경우도 있고 뭐 주무관청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재단 설립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꼭 효율적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주커버그의 예처럼. 그런데 책임회사는 말 그대로 영리회사니까 출연한 사람이 출연율에 비례해서 물론 조금 달라요.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머릿수에 비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회사를 합작해 놓은 그런 성격이에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은 조합으로 하고 머릿수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회사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부하겠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죠. 물론 기부에는 일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돈 안 되는 쪽에 돈을 투자를 해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는데 영리회사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 이익의 10% 이내라고 이렇게 비용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손비 처리 안 하고 그냥 쓰겠다 해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너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주커버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될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상속세 회피수단이다 이런 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커버그는 저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구성을 보시죠. 위대한 유산의 구성을 보시면 주인공은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영화인데요. 영화가 이제 2번 만들어지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에 보면 이 피비라는 원래 본명은 필립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 필립이라고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피비라고 발음했는데 어릴 때 부르던 이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피비 익명의 후원자한테 지원을 받게 되는데 피비라는 이름을 계속 쓸 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후원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 것 뭐 이런 형태가 있죠. 어쨌든 피비라는 소년과 그리고 에스텔러라는 인근에 사는 부잣집 딸은 아니고요. 입양 뭐 위탁은 아닐 거고 데려다 키우는 정도가 될 겁니다. 둘이 분수대에서 뽀뽀를 하는 장면이 아주 명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만. 일단 핍은 고아예요. 고아여서 다행히 누나가 있어서 누나랑 매형 부부랑 사는데 오히려 누나보다 매형이 더 사랑을 해 주죠. 누나는 오히려 동생을 구박을 하고 매형은 어릴 때 술 마시는 술주정의 아버지한테 어머니랑 같이 맞으면서 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인한테 맞으면서도 결코 손을 안 대고 참죠, 가정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매형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핍은 뭐랄까 에스텔러하고 둘은 속물이죠. 어찌 보면. 핍은 어릴 때는 순수했는데 에스텔러를 만나면서 에스텔러가 예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스 해리섬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어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상태였는데 에스텔라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에스텔라한테 재산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에스텔라를 키운 이유가 미스 해리섬이 말 그대로 미스거든요. 남친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한테 복수를 한다는 의미로 예쁜 에스텔라를 데려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핍하고 에스텔라가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에스텔라는. 근데 핍은 사랑을 했어요. 근데 미스 해리섬이 충고를 하죠.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은 어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텔러가 일단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어디로 가 버려서 그는 크게 상심을 하죠. 그런데 어 그에게 아까 얘기한 익명의 후원자가 옵니다. 그래서 어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 주겠다." 그래서 어 신사 교육을 받으러 가죠. 이 원래 배경은 어 런던이에요. 런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UK라고 그래야 되겠죠. 영화에서는 두 번째 영화에서는 뉴욕으로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는 어 교육을 받으면서 신사 교육을 받으면서 부잣집 친구들과 부자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스 해리섬한테 인사를 하러 가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는 부자가 미스 해리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스 해리섬이 익명으로 도와준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게 아니고 피비 어릴 때 타르컨 젯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타르컨 젯스가 오니까 그 젯수는 인제 뭐죠? 그 발에 차는 것들 있잖아요. 그 착 뭐 움직이기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걸 자르기 위해서 연장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가 그 매형이 대장장이었거든요. 연장을 갖다 주면서 음식하고 약도 좀 챙겨다 주죠. 근데 그 탈옥 제수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후원하게 된 겁니다, 고마워서.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핍이 에스텔러한테 청혼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제 부자가 되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서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하죠. 에스텔러는 더 부자한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매형이 부자가 된 그에게 찾아오지만 그는 그 누나처럼 어찌 보면 핏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박을 하죠. 그래서 돌아가고 핍도 결국은 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느냐? 그 탈옥 제수가 잡혀 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는 돈을 갖다가 인제 많이 쓰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파산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느냐 하면 재미가 없겠죠. 이게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잖아요. 그는 매형이 도와줘서 물론 빚을 다 갚진 못하지만 일부는 갚고 또 아팠는데 간호를 해줘 가지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 사업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하는 게 이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에스텔라하고 결혼은 못 하고요. 시집 가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쯤 돼서는 자기의 인제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죠. 그릇을 키워서 고생도 해 봤기 때문에 에스텔라가 아니고 저렇게 예쁘진 않고 착하진 아니 아름답진 않더라도 '착한 여자가 좋겠다.' 그래서 어 원래 그의 옆에서 성실하게 후원을 해 줬던 아가씨한테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매형이 인제 누나가 도망가 가지고 혼자가 됐거든요. 둘이 결혼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피엔딩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끝납니다. 자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는 우리의 그릇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릇만큼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바다에서 표류를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생존일 겁니다. 생존을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누가 구조를 하러 왔을 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 것 생존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음식하고 물이죠. 공기는 있으니까. 우주라면 공기가 더 중요하겠죠. 공기는 4 분만 산소가 차던 데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니까. 근데 바다니까 공기는 충분하다고 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많죠 사실.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이죠. 짠 물이죠. 짠 물은 먹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비죠, 비. 민물은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걸 다 받을 수 있냐? 그런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50cc짜리 페트병을 갖고 있으면 350cc를 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4리터짜리 페트병이 있다면 4리터를 얻는 거죠. 거의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그릇을 키워야 돼요. 유산은 그런데 그릇하고는 상관없죠. 그냥 기회가 와도 어떤 사람은 위산을 받으면 탕진하고 없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으로 다 잘 가꾸는 사람이 있는데, 유산을 유산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경우가 되는데, 로또 맞을 확률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한 10분의 1, 정확히 얘기하면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이 10년 후에 거의 대부분이, 90%는 아니지만 80% 이상이 더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자는 어 버는 게 적겠죠. 그래서 복권을 받으면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복권이 충분한 양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던 거에 2배를 썼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날리고 회사는 또 그만두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오히려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잡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훔치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핍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불로소득이죠. 탈옥지수한테 받았던 것이. 그가 어떤 능력이 없는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어 유산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어찌 보면 했죠. 그리고 에스텔라한테 가긴 했지만, 에스텔라가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세리 섬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결국은 에스텔라도 얻지 못하죠. 그게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불행인데 장기적으로는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 피입이 다시 성공한 이유는 결국은 그 자체의 그릇을 키운 겁니다. 그는 꾸준히 독서를 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웠고, 선행을 해서 성격의 역량도 키운 겁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성공한 이유는 유산이 아니었어요. expectations라고 나오죠. 그 자체의 그릇을 키웠기 때문인데, 일부는 그 탈옥재수한테 받은 불로소득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어 물론 돈만 많이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도 신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탈옥재수가 기회를 줬다면 그 기회를 활용한 것은 PB였다고 저는 느낍니다. 자, 오늘 좀 말이 좀 횡성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릇의 의미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Great Expectations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로또 당첨이거든요. 그런데 로또 당첨은 원하지만 실제로 로또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왔다, 그러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또가 됐을 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로또는 오히려 행운이 아니고 불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뭘 주려고 하진 않아요. 대신 기회는 주려고 그러죠. 어떤 어 능력이나 능력 개발이라든지 기회는 줄 생각인데, 재산을 줘서 아이들 인생을 망치려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한테 무엇을 남기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감사합니다.